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진짜일까? 아니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고성능 게임 속 한 장면은 아닐까 하는 묘한 기분 말이죠. 사실 이건 영화 매트릭스에서나 나올 법한 상상이지만 놀랍게도 현대과학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들은 이 질문에 아주 진지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시뮬레이션이 아닌 진짜 현실에 살고 있을 확률이 수십억 분의 1도 안 된다고 단언했죠. 대체 그 똑똑한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기에 이 세상이 가짜라고 확신하는 걸까요? 오늘은 현대 물리학이 우주의 설계도 구석구석에서 찾아낸 이 세상이 코드로 이루어져 있다는 소름 돋는 증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가 보는 세상의 화면이 어떻게 그려지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최신 사양의 오픈 월드 게임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게임 속 캐릭터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만 그 뒤쪽 배경의 그래픽이 구현됩니다. 보지 않는 곳까지 데이터를 처리하면 컴퓨터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 관찰하는 부분만 렌더링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정확히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양자역학의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서 말이죠. 첫째, 관찰자가 있을 때만 세상이 결정된다는 렌더링 가설입니다. 물리학자들이 밀입자를 관찰하지 않았을 때는 입자가 마치 파동처럼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는 듯 행동하다가 누군가 그것을 관찰하는 순간에만 딱딱한 입자로 확정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보지 않을 때는 우주가 데이터 용량을 아끼기 위해 확률의 상태로만 존재하다가 우리가 눈길을 주는 순간에만 급하게 물질의 형태로 화면을 그려낸다는 겁니다. 마치 컴퓨터가 메모리를 아끼기 위해 플레이어가 보는 화면만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것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사실을 믿기 힘들어하며 내가 달을 보지 않을 때도 다른 적이 있어야 한다고 분노했지만 현대 물리학은 실험을 통해 아인슈타인이 틀렸음을 증명해냈습니다. 관찰이 존재를 만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있다는 첫 번째 강력한 증거입니다. 둘째, 우주에는 하드웨어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컴퓨터 모니터에는 해상도라는 게 있죠? 아무리 선명해도 아주 가까이서 보면 결국 화소라고 불리는 작은 점들로 나뉩니다. 그런데 우리 우주에도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인 플랑크 길이가 존재합니다. 물질을 계속 쪼개다 보면 결국 더는 쪼개지지 않는 우주의 최소 픽셀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주에는 데이터 전송 속도의 한계도 있습니다. 바로 빛의 속도입니다. 왜 빛은 초속 30만 킬로미터보다 더 빨리 갈 수 없을까요? 물리학자들은 이것이 우주라는 시뮬레이션을 구동하는 슈퍼컴퓨터의 최대 연산 속도라고 해석합니다. 정보가 처리될 수 있는 한계치가 정해져 있다는 것, 이것은 설계된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셋째, 물리학 법칙 속에서 발견된 에러 수정 코드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소름 돋는 지점일 텐데요. 메릴랜드 대학교의 이론 물리학자 제임스 게이츠 교수는 우주의 만물을 설명하는 촉근 이론의 방정식을 연구하다가 기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리 법칙을 설명하는 수학 공식 안에 컴퓨터 브라우저에서 오류를 수정할 때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의 이진법, 에러 수정 코드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수식에서 인간이 만든 검색 엔진의 소스 코드가 발견되었다니 이게 우연일까요? 게이츠 교수는 이 발견 이후 우리는 정말로 정보로 이루어진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을지 모른다며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충돌 없이 돌아가도록 배경에서 끊임없이 버그를 수정하는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누가, 왜 이런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을까? 물리학자들은 이를 조상 시뮬레이션 가설로 설명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선 문명이 자기들의 과거를 연구하거나
단순히 재미를 위해 수억 개의 우주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게임 속에서 정해진 패턴대로 움직이는 NPC일까요? 아니면 자기 의지를 가진 플레이어일까요? 일부 학자들은 데자비나 맨델라 효과 같은 기현상들이 시뮬레이션의 연상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글리치 즉 시스템 오류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들은 프로그래머가 보낸 패치 파일일지도 모르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을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시뮬레이션 속 코드라면 우리는 영원히 이 가짜 세상을 탈출할 수 없는 걸까요? 흥미롭게도 일부 물리학자들은 우리가 우주의 버그를 의도적으로 유발함으로써 시스템 밖의 존재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물리 법칙을 한계치까지 몰아붙이는 고도의 실험을 계속한다면 이를 처리하기 위해 시뮬레이터의 자원이 집중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시스템 과부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과학을 발전시키는 행위 자체가 매트릭스의 벽을 두드리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반드시 허무한 결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새로운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 뒤에 거대한 지성과 설계가 존재한다는 뜻이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이 데이터로서 소중히 보관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비록 우리의 몸은 코드로 이루어져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느끼는 사랑, 고통, 환희 같은 감정들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리얼한 반응들입니다. 설계자가 누구든 이 거대한 우주 게임을 만든 목적은 결국 경험에 있을 테니까요. 결국 현대 물리학이 찾아낸 우주의 설계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단단한 현실은 사실 아주 정교한 정보의 조합일 뿐이며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쩌면 우주라는 거대한 슈퍼컴퓨터 안에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기 위해 여행 중인 프로그램들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러분이 쥐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저 노을이 정말 물질로 이루어진 진짜라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로 전송되고 있는 전기 신호와 데이터 조각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론 머스크부터 세계적인 물리학자들까지 매료시킨 시뮬레이션 우주론,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이건 정말 오류다 싶을 정도로 신기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그 댓글이 시뮬레이션 너머의 설계자에게 닿는 신호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세계관을 뒤흔들 만큼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우주라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소중한 에너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교과서가 알려주지 않는 세상에 금지된 구역과 미스터리한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